2025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키스입니다. 리플 가격은 3,653원, 그래도 3,499 찍고, 그래도 약간 좀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 거래대금은 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6시간 봉으로 봤을 때, 자, 비켜주시고, 좀 이렇게 흘러내렸지만, 다시 또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관련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내려앉은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언제쯤 다시 올라갈지. 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께 먹힐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요.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 일본식 차트거든요. 일본식 차트에서 네, 빨간색만 있길 바라면,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세 글자만 딱 적어 주십시오. 왕초보. 무슨 말이다? 그냥 오르기만을 바란다. 근데 안타깝게도 파란색도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일본식 차트가 건전한 차트인 것이지, 빨간색만 쭉 이런 거 천국으로 가는 계단 있잖아요. 이렇게 조작 계속 이렇게 가는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다가 뿌, 그런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XRP라고 적혀 있습니다. XRP. 공지사항, 가상자산 명칭 변경 안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좀 이 투자자분들이 혼란이 좀 있었죠. 코인원에서도, 저는 업비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코인원, 그러니까 다 바뀌었더라고요. 리플의 가상자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용에 주의를 해라. 갑자기 바꿨어요. 국문명은 XRP, 영문명은 XRP.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업비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오후 4시에 일제히, 말 그대로 일제히 변경이 되었더라. 그래서 왜 변경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팩트 체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팩트 체크. 어떤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XRP가 맞죠? 네, 맞아요.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제가 적는 리플 이라는 이름은, 이거는 회사명입니다. 회사명.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회사에서 만든 것을 토큰이라고 하는데, 리플 회사에서 만든 토큰이 바로 XRP입니다. 이 점을 명확한 팩트로 일단은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로 바꾼 것이 뭐 어색하진 않다. 그냥 원래로 바로 잡은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야 리플 올랐어, 이제 리플 이름이 붙으니까 XRP 좀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르기 쉬워서 리플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XRP가 맞다. 이렇게 팩트 체크하고요. 뭐 이름을 왜 바꿨을까요? 뭐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름을 바꾼 이유는, 한번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한번 들어는 보십시오. IPO. 네, 이런 전문 용어 쉽지가 않죠. 네, IPO라는 것은 Initial Public Offering. 요즘 댓글 보니까 이제 서서히 가격이 이제 서서히 짜증나는 가격이니까 서서히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네, 이제 저희 이제 그 리플 가격이 안 좋을 때 올라오는 이제 3단계가 있거든요. 시비 거는 3단계. 일단은 발음으로 일단 시비 일 겁니다. 이제 시비 걸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일단은 발음이 짜증나. 두 번째 시비 걸 거는, 이제 발음이 시비가 안 걸리면 이제 광고. 저거 술잔팔이야, 광고 시비. 이제 그랬다가 이제 제목이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제목 시비. 네,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발음, 광고, 제목. 이 3단계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가격이 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댓글을 보다가 발음 지적 나온다. 어허 1단계 발동. 광고 짜증난다. 아하 술잔파리 2단계 제목 아하 3단계. 오케이? 이 3단계가 다 나온 다음에 리플 가격이 오르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IPO다. IPO라는 것은 상장의 뜻입니다.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이니까 어디에 상장될까요? 네. 기술주니까 나스닥에 상장이 되겠죠. 뉴욕증권거래소 말고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겁니다. 뭐가 상장될까요? 퀴즈. 무엇이 상장될까요? 1번 Ripple, 2번 XRP. 나스닥에 상장되는 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방금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몇 번? 1번. 네. 리플이 상장됩니다. 왜 리플이 상장될까요? 리플이 기업이니까. XRP는 리플이 만든 토큰이라고 아까 제가 공부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은 리플이다.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리플의 2025년 호재 중 하나는 ETF. 근데 ETF가 되면 이제 만사 땡인가? 아니다. ETF가 된다는 말은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럼 바로 IPO 얘기가 나옵니다. 자, IPO를 하고 싶은데, 즉 상장을 하고 싶은데 이 리플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 SEC 게리 겐슬러가 너는 증권이야. 증권이 상장될 수는 없잖아요. 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가 상장될 수 없잖아요. 증권거래위원회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게리 겐슬러 체제가 아니에요. 폴 애킨스, 지금은 마크 웨다 직무대행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 이제 친암호화폐적 성향의 분들이 SEC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가 거의 이제 바로 직행될 가능성, ETF 나오면 바로 IPO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빠르면 2025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IPO 이야기가 화두가 돼요. 이제 ETF는 여러분이 알아요. 뭘 알아? 체크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ETF의 E는 뭡니까? E는 뭐예요? 아직도 안 나오면 조금 심각합니다. exchang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change는 우리말로 뭐예요? 우리말.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것 모르겠냐? 교환하다지. 진짜 영어 모르시네요. 네, 거래소란 뜻. 거래소가 영어로 exchange입니다. 자, 이 공부는 제가 많이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ETF는 알아요, 이제 IPO가 이제 돼야 돼요, IPO. 나중에 이제 IPO 이야기가 화두가 될 겁니다, 화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IPO가 화두가 되면, 자, IPO는 1번이었나요? 2번이었나요? 1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1번. 그럼 리플이 IPO가 돼요. 그러니까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돼? 그럼 제가 장담할게요. 나중에 이제 그럴 때가 되고 막 리플이 8,000원, 9,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그때 댓글에 이런 걸 올라옵니다. 코인캐스님,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리플은 어떻게 되나요? 또 상장 폐지되고 나스닥 옮겨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혼선이 장난 아닐 것이다. 뭐야? 리플이 나스닥으로 가? 그러면 나 업비트에 있는 내 거 리플은 어떻게 돼? 그런 이야기 100% 나옵니다. 120%. 그러면은 혼선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리플은 회사 이름이고 XRP는 리플 회사가 만든 토큰인데요. 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 알았어. 그럼 또 내일 또 물어봐요. 아니 근데 왜?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자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바꾼 게 아닐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면 저는 처음에 아까 봤을 때 업비트만 바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오후 4시에 동시에 일제히 말 그대로 코인온도 딱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3사가 동시에 바꾼 이유는 뭘까요? 왜? 왜 동시에? 왜? 욕 먹더라도 그냥 영어 하겠습니다. Simultaneously. 에? 왜? 저는 악플 보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나면 지는 거라고. 네, 제 발음 듣고 화가 안 나면 여러분은 고수입니다. Simultaneously. 짜증이 밀려오나요? 에이, 하수인데. 자, 국내 3사가 동시에 바꾼 이유. 국내 3사의 그런 연합체를 혹시 닥사 들어보셨나요? 닥사?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D는 digital입니다. A는 asset입니다. X는 뭘까요? 거래소입니다. exchange. 그 다음에 연합, alliance.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닥사입니다. 분명히 닥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 닥사 사이트를 들어가 본 분이 혹시라도 진짜 있다면 제가 구독자 10만 명이 됐을 때 10만 명 됐을 때 조심하십시오. 곧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 됐을 때 아까 제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했다고 구독을 취소한다는 분이 있던데 네, 구독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네, 나중에 소고기 탈락, 당첨돼도 탈락. 네, 저는 무슨 어디 호주산 유구 이런 거 선물 안 합니다. 네, 저는 투뿔 그 이상 여러분이 딱 먹었는데 내가 이거는 내 인생에서 전혀 먹어본 기억이 없는 무슨 소고기가 이런 맛이 있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소고기를 선물을 할 겁니다. 물론 이벤트 당첨을 통해서. 그런데 당첨이 됐는데 되는 순간 제 관리자 사이트 들어가서 그 닉네임을 딱 검색했는데 구독자에 없다. 바로 탈락. 빨리 다시 구독하세요. 빨리. 예, 그냥 자존심 세우고 그냥 그래도 안 해.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소고기 이벤트도 참여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소고기 먹고 싶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닥사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닥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진짜 만약에 아까 소고기 이야기 왜 나왔냐면 진짜 닥사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 혹시 진짜 우리 구독자가 85,700명인가요? 85,700명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닥사 여러분이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입니다. 닥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거래소의 정보력은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래소의 정보력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여기다가 할게요. 거래소의 정보력은 빠르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름을 왜 바꾸죠? 그동안 리플이라고 불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리플이 XRP지만 우리나라에서 리플로 불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좀 불편했다. XRP인데 왜 리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편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근데 왜 바꿨겠습니까? 뭐 있지 않을까요? 거래소의 정보력은 빠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제 개인적인 뇌피셜 다시 한번 밝히고요. 이 XRP의 법적 명확성이 뚜렷해지면서 빠르게 IPO 급물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루트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리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리플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대에 갖고 계셨던 여러분은 리플 소송이 약식 판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동전주일 때 끝까지 붙들어 매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리플이 SEC에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갖고 계신 동전주의 여러분, 지금 물려 계신 여러분, 만약에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리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승소할 거라고 믿는다. 그런 분들은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해냈고 이 가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빠르게 IPO 급물살, ETF, IPO, 스위프트 이 코스를 여러분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리플을 갖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려면 이 세 가지 코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깜짝 호재나 상승 모멘텀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하지만 언젠가는 투명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 뭐 가격이 어쩌네 저쩌네, 지금 금리 인하 안 됐잖아요. 상반기에 금리 인하 안 한다잖아요. 하반기부터 운 좋으면 두 번 한다잖아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년도 안 하고 운 좋으면 두 번 이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 언젠가는 열리는 시기에 이 현금 자산이 아니라 돈이 풀릴 때가 온다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리플만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ETF라든지 IPO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빠르게 급물살을 타는 걸 보니, 아니 이게 일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니 그런 이야기가 좀 이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을 한번 간단하게 내보겠습니다. 이번에 리플을 XRP로 이름 바꾼 것은 미래의 확장성을 위해서 아주 잘한 결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송 마무리하기 앞서서 분명한 여운을 남기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유 없이 국내 3대 거래소가 이름을 바꾸진 않았을 것이다. 뭐 심심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명칭을 변경한 거죠. 이 명칭 변경하는 게 이 기술적으로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해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해도 되는 거 왜 하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운 남기겠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여운이겠죠. 오늘 밤 10시 저의 의견은 그런데요. 오늘 밤 10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 눌러두시고 라이브 방송 10시에 딱 알림 뜨면 바로 들어오셔서 한번 여러분과 여러가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의 100분 토론 있냐? 코인키스의 리플 토론 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